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연결되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그리고 개정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법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보니까 1세대 1주택의 범위라고 나오는데요. 법 제89조 1항 제3호 가목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얘기를 합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2년 더하기 거주기간 2년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거주기간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법 내용이 바뀐 부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조 1항 저희가 방금 살펴봤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되나,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으면 2년 보유, 2년 거주라고 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개정 규정, 조정대상지역 안에는 거주 보유 2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형 시행 이후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공포한 날 시행이니까 2019년 9월 19일 이후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보유, 거주 각각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법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정정규정을 따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규정을 따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AND 요건이 아니고 OR 요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요건은 여러분들 이 날짜 기준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얘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있어서는 2년의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 걔가 2항의 1호의 요건이고요. 자, 2항의 2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이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이 정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게 되면 정정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대거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곳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 또는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이러면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유기간, 거주기간, 자, 기간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제일 먼저 소득세법은 국세이기 때문에요. 국세기본법 제4조에 가니까 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세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는 것은 초일을 불산입하라 이 얘기고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즉 세법에서 초일을 산입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산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에 계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소득세법 95조 양도소득금액에 보니까요, 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이니까 초일을 산입한다 안 한다? 초일을 산입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보유기간의 계산은 초일 산입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소득세법 제95조 4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6항에 보니까요. 자, 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자, 전입할 날이 이날이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거주기간도 초일을 어떻게 해라?
산입한다라고 세법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둘 다 초일을 산입한다라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초일 산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세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인 초일 불산입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보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시적 2주택 할 때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하고 또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종전주택이 하나 있고요.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벌어져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1년 이상의 기간이라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초일 불산입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복보유기간. 자, 중복보유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정전주택을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 이렇게 되어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과 3년, 자, 이 기간은 초일을 산입할까요 불산입할까요 물어보니까 초일을 불산입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일정 기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이용하게 되면 그 토지에 양도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해서 추가가세가 없다. 세법에 우리가 얘기할 때 중과세 규정 얘기할 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초일을 불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 거주기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초일을 산입하는지의 이야기는 바로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 가지고 한번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주택이 2018년 4월 3일 날 취득했고요. 자, B주택은 2018년 5월 3일 날 취득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게 종전주택이고요. 새로 산 게 신규주택입니다. 근데 기간을 보니까요. 1년 이상의 기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받지 않는 것이요. 자, 2018년 4월 3일 날 2주택을 취득해가지고요. 입주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약 2년 동안 이 집에서 거주를 했답니다. 2년 동안 거주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사를 갔는데 어디 이사 갔냐니까 다른 사람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여기에 살았고요. 그리고 집을 하나 팔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을 파는 게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산 신규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은 과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면서 현재 최종적으로 1세대 1주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에서 최종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되게 되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 거주기간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까? 물어보니까 거주기간 역시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2023년 5월 10일 날 A주택을 양도했다. 만약에 이분들이요 타인 소유주택에 있다가 A주택에 들어와 가지고 2년 이상 여기서 살았다면 거주, 보유 둘 다 지금 2년 되니까 비과세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C주택에서 계속 살고 A주택에서는 더 이상 들어와 살지 않고 A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보유 요건은 맞췄지만 거주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하고 과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례 볼까요? 2017년 8월 2일 얘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지정과 관련된 것이죠. 자, 조정대상 지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는데 자, 조정대상 지정 이후에는 뭐 해야 된다?
거주 요건도 따라와야 됩니다. 몇 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법조문에서 아까 봤습니다. 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착공한 경우, 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건축의 인허가를 내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문제는 완공. 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준공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야, 이러면 거주 요건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인허가 내고 착공을 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완공이 되어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라. 이렇게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그렇게 서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을 상속으로 넘겨줬는데요. 관련 내용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1월 1일, 즉 조정대상이라고 지정되기 이전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갑이 취득을 했고요. 이 갑의 배우자는 을입니다. 자, 갑이 2017년 10월 29일 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배우자 을에게 지금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후 상속받은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배우자 을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서 양도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의 주택을 상속받은 을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상속을 받았지만 그 주택을 취득했던 돌아가신 분이 취득했던 날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라고 해서 또 여기도 보유와 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그림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6일 날 울산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분양권을 하나 취득했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24일 날 울산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고요. 2020년 7월 10일 날 대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총 몇 주택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 사람은 3주택입니다. 왜 3주택입니까?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자,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려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야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3주택 더하기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 상황에서 뭘 양도하냐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취득했던 대구에 있는 C주택을 양도함으로써 C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A주택과 B주택, 지금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울산에는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울산에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에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주택을 두 개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도하려 그러니까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럼 이분 주택이 지금 A와 B 두 주택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두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 그러니까 정전주택 그 다음에 신규주택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보니까 1년 이상의 기간이 벌어져 있고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뭘 팔아라? 정전주택을 팔아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중복 기간, 자, 일시적 2주택의 중복 기간이 1년이지만 이 주택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복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안에 뭘 팔아라?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A주택을 지금 양도하게 된 거예요.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 아니기 때문에요. 거주기간을 적용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거주기간 적용 안 한다고요. 왜요? 물어보니까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양도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거주기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요지에 보니까 설명을 해놨고 있고요.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사전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택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게 되면 비과세의 판단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지금 다주택이에요. 다주택. 그러면 집이 2채 이상 있었다 이 말이잖아. 네. 일시적 2주택 아닙니다. 집이 2채 이상 상태에 있는 상태 하나를 팔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어 있는 그 시점부터 판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8위 대책에서 거주기간 들어왔다 라고 우리가 법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자,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주택이 조정지역이고요. A주택이 양도 당시 조정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요. 무조건 보유 거주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통산 X 해놨습니다. 통산 X는 뭐냐 그러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어떻게 다시 리셋해서 보유 거주하기 때문에 통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다주택자가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합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A주택을 취득했고요. 나중에 A주택을 양도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그러면 보유 거주에서 거주기간이 필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취득했을 당시, 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나와 있다면 무조건 보유 거주는 함께 세트로 가야 돼. 세트로 어떻게? 2 플러스 2. 2 플러스 2를 적용할 때 어떻게 처음부터 계산한다? 아니야. 리셋으로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 3, 4는 취득할 때 비조정이었어요. 자, 취득할 때 비조정이면 뭐만 맞추면 되냐면 보유만 맞추면 돼요. 보유. 거주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분이 다주택자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비조정 지역이면 보유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리셋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같이 보는 내용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양도한 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 자산을 양도한 가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에서 취득하고 한 비용 들어간 거 있습니까? 비용 들어간 필요 경비를 빼고, 그럼 이게 양도 차익 이렇게 부르죠. 이 양도 차익에서 장특 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 이렇게 불러요. 여기 1항이란 말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겁니다. 얘가 1항이고 여기서 장특 공제라는 것은 94조 1항 1호에 따른 자산,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표 1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 그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표 1로 계산하지 말고 표 2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표 1 가겠죠. 양도한 자산이 상가다. 무조건 표 1로 갈 거예요. 양도하신 분이 다주택자다. 그러니까 무조건 표 1로 갑니다. 자, 이분이 집이 딸랑 하나밖에 없어. 또는 이분이 일시적 2주택이야. 근데 양도할 때 보니까 1세대 1주택에 비과세를 제공 못 받는데 그러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물어보니까 표 2로 가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해서 하는 계산 방법 하나 하고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라고 있죠. 이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거 더하기 양도 차익에다가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두 개를 합산한 금액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라.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요?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특공제를 보유, 거주 둘로 나눠서 계산하십시오라고 지금 법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 볼까요? 자, 표 1, 얘는 뭐? 토지, 상가, 다주택자. 그럼 표 1로 가는 거예요. 자, 표 2는 어떤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아야 되지만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2로 가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둘로 나눠서 각각 40%씩 어디에 꼽아라?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온다. 이 양도 차익에다가 여기 있는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유, 거주 두 개 계산해서 합산을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련 사례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이상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 건데 아까 앞에 있던 표 2 있지 않습니까? 표 2를 이제 보기 쉽게 정리를 시킨 겁니다. 원래 3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요. 혹시 이분이 거주기간이 2년에서 3년 사이에 해당되게 되면 8%를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의 거주기간을 2년에서 3년 사이에 8% 해주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봤을까 싶어서 다시 표 2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있죠. 이분의 거주기간이 2년에서 3년 미만이면 8%인데 어떨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에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A주택, 이게 A주택입니다.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 주택에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인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신규로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서 과세를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A주택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A주택을 지금 당장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2022년, 내년이죠. 내년 5월 10일 날 양도하게 되면 얘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라고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이 아니잖아요. 2주택이에요. 자, 2주택인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이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이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이날부터 뭘 계산한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보유 2년, 거주 2년을 계산해야 되고 얘가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보유 2년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이 지금
2021년 5월 9일자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인데 1년 뒤인 2022년 5월 10일날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 1년, 거주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유 1, 거주 1 되니까 비과세 적용 못 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되고요. 과세가 될 거예요. 자, 과세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1년 1년에서 장특공제표를 적용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이날부터 리셋해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면서요. 그것은 비과세 판단할 때이고요. 이분은 지금 과세라고 결정이 났어요. 자, 과세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 이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요. 일단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니까 2018년도니까 2022년도 5월 10일 날 양도하게 되니까 9년, 10년, 11년, 12년 4년 이상이 되게 되니까요. 이분은 보유기간은 16%가 나와요. 그럼 양도 차이 곱하기 16%에서 나온 금액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의 보유기간은 똑같이 처음부터 가서 다 합산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이분은 과세이기 때문에요. 이분은 과세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의 계산은요. 처음부터 가서 다 더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집에 이때밖에 안 살았어요. 이때부터 안 살았기 때문에 2년 넘어가지만 3년은 안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게 되면 2년에서 3년 사이면 몇 프로? 8% 이렇게 된 거예요. 8%. 8%니까 두 개 다 합하면 2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면 원칙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장특공제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표를 이렇게 바꾸어 놨냐면 보유기간 계산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2020년까지는 비과세로 판정이 났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셋이 되면 리셋이 되어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보유, 거주 40%에서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합산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다. 요 바뀐 개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비과세 판단할 때는 리셋이다. 자, 비과세 판단할 때는 리셋,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거주 가는 것이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는 리셋이 아니다. 그 사람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옛날부터 여기 살았던 거주기간 가지고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가 됐다는 얘기는 요건을 못 갖춘 건데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보유기간 2년, 조정대상 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라고 우리가 세법에서 규정을 받습니다. 일단 과세 1번을 보니까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2+2가 돼야 돼요. 2+2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년 미만 거주형 과세예요. 과세. 이렇게 과세가 되게 되면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텐데 장특공제를 해주게 되면 일단 보유가 3년 이상이어야 돼요. 자, 보유가 3년이게 되면 장특공제는 6%. 자, 보유가 3년 이상인 상태에서 거주가 2년 되게 되면 8%를 적용받는다. 이런 규정이 아까 표 위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요. 보유에 대해서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유의 요건이 안 갖추게 되면 거주에 관한 요건. 그래서 연 2%씩 적용을 해서 최대 15년 30%까지 적용받는 장특공제 표 1을 적용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항 보시면 다주택자예요. 자, 다주택자로서 이분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다주택자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보유 거주가 둘 다 2년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었는데 최종 1주택 된 상태에서 리셋된 상태에서 이걸 못 맞췄다. 그러면 이분은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은 2년이 넘어간다, 3년, 4년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분이 리셋,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이걸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안 돼요. 그럼 이분이 실질적으로 뭐 4년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주기간이 뭐 3년이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당연히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각각 40% 하는 표 1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2년 미만 보유했다. 자, 2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디에도 적용받는 표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장특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장특을 받으려면 최소한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주는 2년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과세. 비과세 9억 이하는 세금을 낼 일이 없기 때문에 장특공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9억 초과. 자,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텐데요. 이때 과세를 할 때 보유와 거주가 각각 장특공제에 적용받는 표 2에 해당되는 기간에 적합하다면 보유 40, 거주 40을 적용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 2에 적용되는 적용이 해당되는 게 안 되더라. 지금 거주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표 2를 적용받지 못해요. 표 2에는 보유와 거주를 같이 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표 2에 적용은 안 되면 표 1로 가거든요. 표 1로 가니까 연 2%씩에서 6에서 30%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1로 갈 것이냐 표 2로 갈 것이냐에 있어서 표 2로 간다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나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표 2에 가서 장특공제를 보유, 거주 같이 보는 거예요. 표 2로 갔는데 이분이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표 1에 있는 연 2%만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분이 표 2에 보유, 거주가 같이 됩니다 하면 같이 계산해서 두 개를 합산을 해서 그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3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 6에서 30%를 적용받는다.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각각 40%씩에서 합산 80%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정, 비조정, 무관하게 전국 공통으로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기간과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조정이면서 조정. 옛날에 있던 주택도 조정.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중복 보유기간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게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를 보시면요. A주택을 취득했는데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B주택을 취득했는데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는데 여기가 조정이에요. 그러면 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를 처분해야 돼요. 근데 1년을 초과해버렸어요. 근데 3년 안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안 돼요. 비과세는 안 되지만 과세는 적용받아요. 그럼 우리 조정 대상 지역 안에는 2주택자부터 중과세가 돼요. 올해 5월 말까지는 추가 10%, 6월 1일부터는 추가 20%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거든요. 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중간에 해당되지 않는 데 있어요. 중간에 해당 안 되지 않으니까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중과에 해당되지 않고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자, A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주택은 자, 1년 안에 양도했으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
원칙은 3년 안에 팔면 돼요. 자, 3년 안에 팔게 되면 비과세는 안 받지만 과세는 당합니다. 자, 과세를 당하고 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 이거 판단해가지고 보유 거주에 대한 장특공제 40/40 해서 최대 80%까지 적용이 될 것이다. 혹시 이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았다, 보유만 했다, 그렇게 되면 연 2%씩 해서 최대 30%까지 그렇게 적용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례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2. 자, 표 2가 보유 40, 거주 40 장특 공제하는 부분이에요. 이 거주 기간 계산할 때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안 살았다. 그러면 이 안 살은 거 거주 기간 계산할 때 포함합니까? 뺍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일단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 서울 소재 A주택. 자, 갑과 을이 부부예요. 갑과 을이 서울에 있는 A주택을 공동명의로 명의를 했고요.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청주에 직장이 있어가지고요. 청주에 있는 주택을 하나 샀대요. 이게 청주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서울 소재 집을 또 하나 산 거예요. 갑과 을이. 그래서 지금 갑과 을은 3주택이에요. 자, 3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계약을 했대요. 팔기 위해서. A주택의 잔금비는 이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B주택을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A주택의 잔금일 이전에 B주택을 처분해버리게 되면 이 잔금 당시에 남는 주택은 A, C 주택 두 가지가 남거든요. A, C 주택 두 개가 남으니까 자, 이게 종전주택이 되어버리고요. 이게 신규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이 벌어져 있고요. 신규주택 취득하는 날부터 조정세상지역이니까요. 1년 안에 정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아서 비과세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비과세되는 부분에 있어서 뭘 따져야 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져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2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금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지금 어디가 살았다고요? 청주에 있는 이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봐서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의미라고 해서 배우자하고 공동명의인데 그 공동명의인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가 거기서 계속 살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거주기간에 계산하는 방법. 자, 거주기간에 계산하는 방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보유기간 중에서 2년의 거주기간을 채워야 된다. 혹시 다주택자로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았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날로부터 거주기간 2년을 계산해야 된다. 우리가 전 영상에서 봤던 보유기간 계산하고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이라면 최종적인 1주택인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 내용이 거주기간과 동일한 거죠. 만약에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거주기간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바뀐 게 뭐냐면 장특공제에서 보유와 거주를 각각 40, 40으로 나눠서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 장특공제 최대 80을 받으려면 보유, 거주가 함께 되어야지만 장특공제 80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유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장특공제에 대한 보유에서 12%도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주에 대해서는 보유가 3년 이상이면 거주가 2년만 되더라도
8%까지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보유만 하고 아예 거주가 되지 않으면 얘는 표 1로 가가지고요 연 2%씩에서 최대 30% 적용받는 그쪽으로 장특공제 적용받는다 라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주 관련된 부분이 장특공제 개정된 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단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거, 비과세 부분에 판단할 때 조정대상 지역의 거주기간은 리셋이 됩니다. 최종 1주택이 된다면 리셋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서 계산하는 부분은 절대 거주기간 리셋이 아니다. 그리고 보유기간도 리셋이 아니다. 자, 장특공제는 리셋이 아니야. 과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리셋이다.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는 그때부터 보유 거주 따져가지고 비과세냐 과세냐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텐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